밤이 깊어지면 생각도 깊어진다. 낮에는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마음의 그림자가 불현듯 밀려온다. 괜찮을까? 이 말 괜히 한 건 아닐까? 나 때문은 아니었을까? 작은 일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끝없이 되새긴다. 남들은 잊은 일을 혼자 품고 아파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마음 쓸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말처럼 쉬웠다면 애초에 괴롭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섬세하다는 뜻.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려 깊다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 깊기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억지로 웃으며 하루를 마감하고 가슴 한켠은 서늘한 채 불을 끈다. 자기 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자. 왜 이렇게 사소한 말이 오래 남을까? 왜 나는 쉬이 잊지 못할까? 그대는 평화를 원하지만 늘 마음 안에서 파도가 일고 있다. 그 파도를 외면하지 말고 잠시 바라보자. 그 생각, 처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마음, 어느 순간 작은 상처 하나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 무심한 말 한마디, 잊힌 약속, 나만 몰랐던 표정, 그때에 미처 다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지금의 민감함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평화를 얻으리라. 그러니 그대여, 먼저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소서. 생각이 많다고, 예민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그대를 탓하지 말고 그 마음 덕분에 그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놓친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소서.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모든 생각도 구름처럼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숨을 따라가며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자. 발끝, 종아리, 복부, 그리고 들숨과 날숨. 그 안에서 생각은 자연스레 흐르고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보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 그대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 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그대의 내면에 조용한 연못이 생기고 있다. 바람이 멎은 듯 고요한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물결처럼 번져간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사람들 사이에만 있어도 너무 지친다. 그는 별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표정만 보고 상처받고 사람들 틈에만 있어도 눈치를 보고 끝내 아무 말도 못한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자책했다. 왜 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걸까? 하지만 예민함은 견딜 수 없는 결함이 아니라 세상의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하는 능력이다. 문제는 그 감각이 자신을 향해 나를 세울 때다.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표정까지 끝없이 되짚으며 스스로를 조여간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 낯설고 사람들은 더 버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편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혼자인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던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늘 조심하고
늘 참아온 결과는 아니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자신을 너무 괴롭히며 살아온 이에게 이 말은 따뜻한 숨결처럼 스며든다. 그대여, 다른 이의 눈치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괴로운지 정직하게 묻고 조용히 들어주라. 사람들 사이에서 괴로운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서다. 그러니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라. 괜찮다고, 지금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마음을 건네주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과의 거리는 자연스레 조절되기 시작한다. 필요할 땐 물러서고 원할 땐 다가설 수 있는 그 거리감 속에서 진짜 평화가 자라난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다. 예민한 마음도 생각 많은 성정도 그 무엇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작고도 단단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도망이 아닌 회복이 되길.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다짐했다. 내일은 좀 덜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이내 그 말 괜히 했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혹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던 건 아닐까? 생각은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마음은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다. 그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한 말과 표정, 타인의 반응을 곱씹으며 끝없이 의미를 찾아내려 했을 뿐이다.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았고, 그래야 내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불안해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은 길들이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는 가장 가까운 적이 된다. 그대여, 그대의 생각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이 방향을 잃고 끝없이 헤매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이다. 그래, 지금도 많이 신경 쓰이고 있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대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여주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 해도 그건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진심을 담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성의와 배려를 담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쉽게 잠들지 않는 이유다. 그러니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그 흐름을 따라가라. 나는 지금 왜 이 말을 곱씹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대답을 그저 조용히 받아주라. 누가 맞고 틀린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저 그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 순간 조용히 가라앉는 생각의 결 속에서 작은 평온이 피어난다. 내일도 생각은 많겠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난다. 그 중심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어릴 적부터 그 아이는 사람들보다 생각과 먼저 대화를 나눴다. 무엇을 보아도 한 번 더 질문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곱씹어 해석했다. 어른들은 그런 글을 보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 그는 늘 해답을 찾고자 애썼다.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이 분위기 내가 망친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대화 하나에도 긴장이 되고 누군가의 무표정이 마음을 파고들어 몇 시간씩 마음을 괴롭힌다. 그냥 넘기면 되잖아. 신경 끄면 되는 거야. 세상은 쉽게 말하지만 예민한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은 그릇과 같으니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그대는 지금 남의 시선, 말, 반응을 자신의 마음 그릇에 매일 담고 있다. 그릇이 넘치면 조금만 자극에도 쏟아지고 흔들린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지쳐 쓰러지듯 눕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대는 무엇을 담았는가? 타인의 말인가? 자신의 불안인가? 혹은 아무도 몰래 꾹꾹 눌러 담은 자책인가? 마음을 비우는 일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작동이 민감하다는 뜻. 그 민감함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보라. 지금 나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지금 이 마음 알아차려줘서 고마워. 그 짧은 인식 하나로 마음의 결은 달라진다. 파도가 치던 마음에 작은 잔잔함이 깃든다. 그대여,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날에도 그대 마음 안엔 평온이 깃들 수 있다. 그건 멈추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이 밤도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며 그대만의 속도로 조금씩 가라앉아 가기를. 그날 저녁 그는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말과 표정을 떠올리며 걸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말과 말 사이, 눈빛과 침묵 사이에 담긴 미세한 온도 차를. 그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생각은 다시 그를 감쌌고 집에 도착할 무렵엔 마음이 잔뜩 굳어 있었다. 문을 닫고 불을 끄자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혼잣말을 되뇌며 하나하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정리는커녕 마음은 더 엉켜만 갔다. 예민한 마음은 세상의 흔들림을 먼저 감지한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린다. 왜냐면 자신이 달라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의 바람은 멈추지 않으니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라. 모든 생각을 자신 안으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 모든 감정의 원인이 자신일 필요도 없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지닌 감각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이지 그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타인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 조금만 뒤로 물러서 보라. 지금 이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상황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설 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 속에서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 공간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남의 말에 휘청이던 마음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 중심에는 예민함이 아니라 섬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대는 그냥 자신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다독여주라. 오늘도 많이 애썼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좋겠다. 그 다정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그대의 마음을 따스히 감쌀 것이다. 늦은 오후 카페 창가에 앉은 그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답장이 없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한 문장의 공백 속에서도 그는 수많은 의미를 읽어냈다. 그렇게 예민함은 침묵 속에서도 신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또 내가 민감하게 굴었나? 그냥 넘기면 될 일을 왜 자꾸 붙잡고 있을까?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감정은 지나가야 멈추는 것이니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 말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위로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마음은 누군가에겐 버거운 일이지만 그대에겐 삶의 결을 세심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그 감정의 진짜 중심에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은 진심이 있었다. 그대여, 그 감정이 힘들다고 그 진심까지 버리지 말라. 다만 그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생각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불안의 반응일까? 그 질문 하나가 생각의 속도를 늦춘다.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답장이 없는 시간도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뀐다. 그 순간 그대는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대의 깊은 마음은 그들의 무너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연민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예민함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것이 그대의 빛이고 그대가 걸어갈 길의 시작이다. 새벽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불현듯 몇 년 전의 장면 하나를 떠올렸다. 회의 자리에서 말을 꺼냈다가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던 순간, 그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네요. 누군가의 말에 자리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속은 얼어붙었다. 그 이후로 그는 조심스러워졌다. 무슨 말이든 한 번 더 삼키고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지우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을 지운 만큼 삶의 색도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대 자신을 잃고 얻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니라. 예민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다. 조심스러움은 도망쳐야 할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어떤 공간에서 상처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심한 말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도 결국은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그대 마음의 외침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정 앞에서 당당하라. 그대는 애초에
함께 어울리길 바랐고 함께 웃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음이 틀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예민하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자신을 숨기지 말라. 그대의 말은 누군가에겐 처음 듣는 배려일 수 있다. 그대의 조심스러움은 누군가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따뜻한 다리일 수 있다. 모든 감정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 자신을 지우지 말고 온전히 살아있기를 다시 말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한번 그대 안의 마음을 믿어주기를. 그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저녁 무렵 텅 빈 사무실에서 그는 문득 손을 멈췄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은 말 좀 아껴 써야 했는데 그 순간 괜히 웃은 건 아닐까. 그는 자꾸만 자신의 행동을 되짚으며 하나씩 잘못을 찾고 있었다. 사실 그날의 대화는 아무 일 없이 끝났고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이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검열하는 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미 지나간 일은 물 위에 그려진 그림이니 그리 집착하지 말라.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르다. 그대여,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볼 때 자책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라. 그때 나는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정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더 엄격하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상처받는다. 하지만 그대가 그 마음을 조금만 느슨히 풀어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덜 날카로울 것이다. 부디 기억하라. 완벽하게 반응할 필요도 항상 옳을 필요도 없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불편한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증거이니. 그러니 하루가 끝나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도 오늘 나는 진심으로 살아냈구나.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 한마디가 쌓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대의 내면에 작은 평화를 심는다. 지금 이 밤 그대의 생각이 잦아들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숨결 하나 머무르기를.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진 길목에서 그는 사람들의 웃음 속에 서 있었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오가며 분위기는 밝고 환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웃고 있었지만 속은 자꾸 식어갔다.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고 자신의 말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 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함께 있어도 진심이 오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고독해진다. 그는 걸으며 자문했다. 나는 왜 자꾸 외톨이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여럿 있어도 외롭다면 그대는 아직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대여, 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모든 거울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남들이 비추는 모습이 곧 그대의 본질은 아니다. 그대 스스로가 비춰본 자신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보다 먼저 자신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춰 서보라. 그 순간 외로움은 불쑥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이 생긴다. 그 시선이 그대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줄 것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자리에 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는 누구보다 세심하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진심을 더 이상 억누르지 말고 때때로 세상 앞에 조용히 꺼내 보이길. 그 순간 그대와 마음이 닿는 이들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리라. 진짜 연결은 많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닿는 작은 숨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람이 스치는 창가에 앉아 그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렸다. 크게 힘든 일은 없었다. 사람들과 적당히 웃었고 할 일을 무난히 마쳤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어딘가 허전했다. 무언가를 놓친 것 같고 무언가를 참은 것 같았다. 그는 자주 그랬다. 큰 소리로 말하는 대신 속으로 생각을 정리했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거나 웃어넘겼다. 남들에겐 온화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자주 목이 메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조금은 내 마음을 드러낼 걸 그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억눌린 말은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든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불편한 상황을 견디기보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상황을 정리한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말이 없어지고 결국은 스스로조차 자신의 마음을 오해하게 된다. 그대여, 배려는 고귀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워가며 하는 배려는 언젠가 분노로 되돌아온다. 그대의 감정도 소중하다. 그대의 입장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보라. 처음에는 서툴고 어렵겠지만 작은 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사실 나는 그 상황이 좀 불편했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그 한마디가 그대를 지켜줄 울타리가 된다. 예민한 감정은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자꾸 꺼내야 숨겨진 감정도 다독여지고 상처도 조금씩 낫는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결국 아무도 모른 채 그대 혼자 아파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대는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오늘 밤엔 자기 자신에게라도 그 말을 꺼내주기를.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나 오늘 조금 힘들었어. 그래도 잘 버텼지. 그 고백 하나면 지친 하루가 위로로 마무리된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오래 머무는 빗소리였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조용한 시간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이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할까? 내가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쉬는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잠시 멈췄다가도 언제나 새로운 걱정이 고개를 든다. 예민한 사람은 미래까지 계산하고 관계의 흐름까지 예측하며 끊임없이 불안의 시나리오를 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고통을 끊는 길이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삶은 지금을 잃어버린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기쁨조차 놓치고 만다. 그대여, 그 많은 생각의 끝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인가? 안정인가? 혹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인가?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지금 들리는 빗소리의 리듬, 지금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숨결. 그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밤 한 가지 연습을 해보자. 이 생각은 진짜 필요한가? 이 감정은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가? 그 질문 앞에 마음은 자연스레 멈춘다. 비가 그치듯 생각도 고요해진다. 그대는 이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지혜를 조용히 불러내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비가 그친 후 공기는 맑아진다. 그대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이제 그 이야기는 고요히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던 그 생각들,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안아주는 순간부터 삶은 고요한 평화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법당의 길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뵐 그날까지 그대 마음에 평화가 머물기를.